이거는 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겠지만은 약간 네. 좀 대체 투자 관점에서 기대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네.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그런 네. 투자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뭐 K 콘텐츠 투자 플랫폼이다 보니까 드라마만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뭐 영화라든지 예, 예. 다른 그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러면 좀 아무래도 다른 구조가 있나요? 좀? 예, 영화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포함되는 네, 영역인 것 같긴 해요. 그 영화는 우리가 영화를 그 제작한 초기 제작을 할 때 드라마처럼 그 영화의 방영권을 어떻게 구매를 해서 극장에 트는 게 아니라 극장에 상영을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을 쉐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에 확정된 어떤 매출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IPTV나 OTT 그 OTT 플랫폼 흔히 얘기하는 뭐 글로벌 넷플릭스 OTT, 같은 거. 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만 원이 들었어. 예를 들어 100억이 들었어. 그러면 넷플릭스가 110억 줄게. 이러고 사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사람은 제작팀은 그냥 내가 10억을 마진으로 남기는 거죠. 예를 들면. 예. 그럼 이제 거기에 따른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 공제하면 그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그냥 이익을 취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건 사실 되게 안정적인 그냥 드라마 같은 거죠. 네네네네. 구조가. 네. 내가 얼마를 주고 샀게라는 이제 상대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네, 뭐 예를 들어 기생충이나 최근에 뭐 미나리 이런 네네네. 경우에는 그렇게 OTT 계약을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일단 극장에서 한국 극장에서 걷어들이는 수익, 해외에서 걷어들이는 수익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발생을 상영을 하고 있어요. 하니까. 상영을 하니까. 그 극장에서 한 상영을 다 벌어들이고 해외에서 팔았을 때 수익도 걷어들이고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젝트에 그러면 그 구조만 봐도 들어간 원가하고 매출들을 관리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회사의 계정에 같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계정을 따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한 사람들끼리 지분을 나눠가지고 매출이 나오는 걸 배당을 해주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당을 기간을 끊어가지고 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배당을 해줄게 하고 이제 그 상품 구조를 짜는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뭐 100억이 들었는데 극장하고 해외에서 매출이 잘 나와서 그게 3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뭐 200% 이상 수익이 나는 거겠죠.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성과가 그냥 떨어져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100억인데 매출이 한 80억밖에 안 났다. 그러면 20%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이거야말로 그냥 업사이드, 다운사이드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실적에 따라서 배당을 하는 구조인 거예요. 영화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영화 같은 프로젝트를 이제 투자 상품으로 봤을 때는 되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이게 꼭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냐? 저의 경험으로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게 또 결론이긴 해요. 어떤 측면에서? 보통 그러면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100억이 들어가는데 그럼 이 100억을 누군가 돈을 대잖아요. 그쵸. 그 돈을 낸 사람들은 나름대로 투자 의사 결정을 한단 말이죠. 잘 될 거야. 얼마를 벌 수 있어. 전문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거액을 뭔가 하는 그런 쪽은 아무래도 좀 이쪽 전문적인 투자자? 네, 맞습니다. 기관 투자자? 그런 쪽이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이런 전문 투자 기관이 돈을 얼마큼 냈나.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100억 중에 70억을 냈어. 그러면 이 70억을 회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프로젝트들이 주로 이제 이런 영화 프로젝트들이 투자사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꽤 많습니다. 많아요. 아마 영화 같은 경우에 엔딩 크레딧 이렇게 쭉 보면은 네. 공동 투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 보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맞아요, 많이 있어요. 네. 항상 원래 관심 없었는데 쿠키 네. 영상 보느라고 이제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기생충만 네. 해도 엄청나게 많이 한 20개 이상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20개 이상의 전문 투자 기관들이 참여했다. 라는 얘기예요. 네.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그 전문 투자 기관에 참여한 그 하나의 영역을 일반 자본시장, 일반 투자가들이 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게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인데 그렇게 전문 투자 기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이 프로젝트들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감사도 하고 비용도 다 철저하게 통제하고 적절한 비용인지 사전에 확정된 예산 안에서 쓰는 것인지 그다음에 해외 매출이 많이 났다고 해서 거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를 그런 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체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보면 전문 투자 기관들이 미리 참여하고 확정을 했고 어느 정도 참여가 돼 있는지를
면밀하게 보고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게 정산이 잘 투명하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한 다음 그러면 물론 전문 투자기관들이 100%다 수익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팀들도 나름대로 계속 이쪽에 투자 활동을 하는 이유는 아까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어느 한 개가 굉장히 잘 터졌어. 잘 돼. 그러면 한두 개 수익 난 거를 거기서 다 회수를 하고도 이제 남는 시장인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손해를 보더라도 이 손해가 막 80% 90% 손해가 나는 게 있냐? 저는 전문 투자 기관들이 이렇게 참여한 프로젝트 중에서는 그렇게 손해가 아주 극단적으로 나는 경우는 드물다. 많이 없다. 예, 왜냐하면 관리를 그래도 하니까. 예. 그래서 그 시장에 같이 좀 그런 상품들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이 공모 시장들을 만드는 게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이고. 그리고 궁금한 게 이제 네. 그럼 만약에 실제 투자를 해요. 그럼 뭐 이렇게 투자금 뭐 제한? 그럼 뭐 한도 이런 건 있어요? 예, 이 시장이 또 정부에서 네. 이게 온라인 소액 공모 시장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소액으로 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인데 물론 비상장이고 무보증 사채 시장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게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 너무 많이 투자해서 폐가망신할 정도로 막 투자하지 마라고 제한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반인의 경우에는 한 건당 500만 원까지만 해라. 예, 이렇게 정해져 있고 건당 예, 건당 500까지만 하고 물론 이제 투자 자격을 별도로 인정을 받으면 전문 투자자라든지 예, 전문 투자자나 적격 투자자로 인정을 받으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자본시장의 뭐 이런 금융투자 상품은 기본이 이제 원금까지는 손해 볼 수 있는 게 이 증권 투자 상품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원금도 손실 위험이 높은 투자 상품인 건 맞으니까 적정하게 투자를 해라라고 그 제도와 법령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투자금을 모집한다고 저희가 그 투자금에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저희가 그 일반 투자자들이 청약을 하면 그 청약 자금은 정부에서 이건 별도 은행 기관이 그렇죠. 수탁 기관이 따로 있는 거죠. 예, 수탁 기관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실제로 이게 발행이 성공을 하면 발행 성공된 것들이 한국증권예탁원 통해서 그 거래 정보들이 다 기록이 되고 그 기록에 따라서 발행이 되면 그 자금이 직접 이 프로젝트 팀의 계좌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중간에 이런 투자자 보호, 투자자 신뢰, 이런 투자 정보의 확인, 이게 적법한 저작권인지 이게 제대로 발행된 게 맞는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거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자금은 자금대로 움직이도록 마련돼 있어서 나름대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안전한 투자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죠. 네, 안전하다.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저희가 돈을 갖고 도망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K 콘텐츠, 뭔가 K를 붙인다는 것 자체가 원조가 사실 여기예요. 한류. 그렇죠? 한류부터 시작돼가지고. 네. 근데 뭐 방탄소년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기생충, 요번에 또 미나리도 그렇고. 사실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가 물론 약간 국뽕 섞인 말일 수도 있지만은 이 콘텐츠를 상당히 좀 잘 만들고 그렇죠. 이게 이제 글로벌리 약간 좀 이렇게 확산이 된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인구보다 거의 한 30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뭔가 대중화가 안 되잖아요. 좀 궁금한 게 이게 뭔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콘텐츠를 잘 만드는 그런 비결? 뭔가 강점? 우리나라 콘텐츠의 강점? 이런 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한 20년 전부터 정부에서 콘텐츠 산업, 문화 산업에 대한 진흥책이 굉장히 잘 마련되고 자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대원칙이 오래전에 세워졌고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콘텐츠는 대부분 공동협업이거든요. 공동작업이에요. 그 제작이 있으면 투자를 하고 뭐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투자자도 여러 명이 있고 제작자도 여러 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맞는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잘 제도화돼 있어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라든지 뭐 이런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업법에 따른 소액 공모 제도라든지 아까도 프로젝트 자금을 잘 관리해서 정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사실 잘 마련이 돼 있고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왔죠, 사실.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정부의 이제 모태 펀드를 통한 또 그 자금 지원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뭐 이렇게 아무리 큰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해도 우리나라 콘텐츠 팀들, 창작팀들이 잘할 수 있는 건 어떤 제작의 독립성, 자율성. 자율성, 독립성. 예, 그게 뭐 완벽하게 그게 완벽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간섭을 하냐 마냐.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 재미없으면 안 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뭐 흔히 그러잖아요. 뭐 요즘 뭐
뭐 배달의 민족이라는 불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보면 흥의 민족이기도 하거든요. 뭐 재미, 뭐 언어, 형용사만 봐도 그렇고 부사를 봐도 그렇고 굉장히 언어적인 표현이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이런 시나리오로 봤을 때 표현되는 것들도 굉장히 그 시나리오를 보면 그런 표현들도 굉장히 높은 수준. 그리고 그게 결국 화면이나 라이브에서 그 재미가 전달이 되지 않으면 관객들이 뭐 안 보니까. 그리고 또 워낙에 우리나라 또 평점들도 박해요. 적나라하죠. 네, 적나라해요. 그냥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너 뭐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뭐 에이 나 안 해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창작팀들도 또 다시 뭐 보완해서 만드는 거죠. 예전에 왜 기생충 그 미국에서 이제 큰 상 받을 때 그 제작자께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제 한국의 관객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걸 잘 소화해주고 그 소비해주는 이 관객층이 굉장히 두텁고 지지도 많이 해주고 굉장히 적극적인 사용자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잘 뭔가 이렇게 정부에서도 제도를 많이 지원해주고 창작자들도 재밌는 거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한국 시장이 작으니까 자꾸 해외에 나가서 해외 시장도 개척해왔고 그게 또 음악 여러 프로듀서 분들이나 또 뭐 드라마 제작자 분들도 옛날부터 자꾸 뭐 일본 시장이나 뭐 이렇게 아시아 시장, 뭐 미국 시장 끊임없이 도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컨텐츠를 바라봐주는 한국 유저분들이 엄청 적극적인 팬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개진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문화가 다 이렇게 조화롭게 융화가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뭐 인기 있는 건 재밌으니까. 뭐 콘텐츠는 단순하네요. 네,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네, 재미없으면 안 보잖아요. 근데 뭐 다른 나라 콘텐츠에 비해서 확실히 완성도도 높고 스토리가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재밌는 것들이. 네. 그래서 보면 뮤지컬 같은 경우도 오리지널은 유럽인데 그걸 재창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인기 끈 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뭔가 그게 새롭게 해석이 되고 새롭게 보여지는 사례들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한국에 약간 디즈니 같은 회사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나와야죠. 또 그런 회사가 나오는데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광이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뭔가 진행 중인 그런 뭐 펀딩건 좀 괜찮은 거 내지는 앞으로 뭔가 좀 이렇게 진행 중인 뭐 진행 중이 아니구나 앞으로 뭔가 기대되는 좀 괜찮은 그런 건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어떤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언급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뭐 개별 프로젝트 건 이 투자는 모두 다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또 물론 저희가 가장 안정적으로 구조를 짜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영화 시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올해 뭐 하반기부터는 하나씩 그 대중들한테 공개되는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한국 영화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 준비 중에 있어요. 예, 그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해서 이제 런칭 시점들을 이렇게 협의하고 있고 드라마 외에도 이제 뭐 뮤지컬 같은 경우도 뮤지컬도 사실 이렇게 이렇게 제가 뭐라고 이렇게 특정적으로 말씀을 지금 드리기 좀 어려운데 그냥 되게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 뮤지컬 또는 이제 공연 전시라든지 웹툰 작가들 또는 이제 웹툰도 있어요? 예, 웹툰도 어디 이제 어떤 프로젝트 한 웹툰도 그 작가들 한 3명에서 5명 정도를 같이 이렇게 그 개별 작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근데 그 작품의 이제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인 거죠. 예를 들어 웹툰 작가 1, 2, 3, 4, 5번 굳이 예를 들면요 5개의 웹툰 작가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상품도 준비하고 있고요. 웹툰 매력적이네요. 웹툰. 예. 요즘 웹툰 워낙 잘 나가서. 근데 웹툰도 그 뭐 예를 들어서 5개 중에 또 다 잘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잘 되면 그 회수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자료들을 계속 분석하면서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웹툰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되게 다양한 장르의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개별 건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기존에 이거 한 번도 내가 그 생각해보지 못한 작품이고 여기에 투자할 수 있네라는 정도의 소개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K 콘텐츠 투자 플랫폼 이걸 그럼 어떤 계기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영화사에서 사실 사회생활 시작했어요. 제가 첫 번째 진행했던 영화가 올드보이라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사에서 일을 시작하고 제가 계속 컨텐츠 관련된 일을 했는데, 회사는 은행, 벤처 캐피탈, 뭐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 회사, 이렇게 좀 다른 영역에 있던 회사에 일을 했죠. 쭉 일을 해보니까 결국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 컨텐츠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고, 잘 만드는 컨텐츠를 잘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컨텐츠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사실 40대 중반 나이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40대 중반에는 그냥 잘하는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 팀이 되게 잘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고, 사실 지금 이런 프로젝트 투자, 그러니까 컨텐츠 투자가 투자 정보가 없어요. 없죠. 이런 거는 뭐 거의. 네.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골모지죠, 거는, 골모지. 그렇죠. 주식 투자도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금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컨텐츠도 지금까지 돈을 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번 게 기존의 투자 기관들, 몇몇 국한된 투자 시장이 있었고, 이 시장의 정보를, 이 정보 비대칭 문제를 조금 해결해서, 우리나라에 잘 만드는 팀들이 이렇게 많아. 이 팀들을 굉장히 컨텐츠 잘하는 팀이고 수익도 좋아. 그러니까 다음 프로젝트에 새로운 자금들이 더 많이 붙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사람들도 계속 들어와야 한국 컨텐츠들이 더 많이 돈도 벌고 더 많은 시장에 가서 더 많은 팬들을 만나고 또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장을 그냥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이 제한된 시장이 아니라 이 자본시장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본시장 내의 참여자들과 만나는 접점을 투명하게 정보도 공개하고 돈을 벌었으면 벌었다, 못 벌었으면 못 벌었다, 왜 못 벌었는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논의되는 시장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 팀의 생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팀이 뭐 진행하는 게 뭐 100%다 수익이 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항상 변수는 존재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에 참여하는 이 수익이 나는 시장이고 그 수익을 잘 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좀 지켜봐 주시면 한국 문화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자본들도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내가 부동산이나 뭐 이렇게 주식이나 이런 대체 투자 이런 그 고유의 투자 영역 말고도 이런 대체 투자 영역도 충분히 투자 수익의 활동으로서 재밌게 할 수 있는 시장을 좀 만들고 자연스럽게 이 컨텐츠 이 팀들도 그런 시장을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자금도 조달받고 그런 시장이 곧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좀 막 성장하는 산업이고 그다음에 K 콘텐츠라는 것 자체가 점점 이제 글로벌로 확산되는 그런 차원에 있는데 또 이게 좋은 콘텐츠가 나오려면 또 이렇게 자본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튼간에 그런 좋은 취지로 시작하셨으니까 뭐 이렇게 성장하는 흐름에 따라서 펀더블 회사도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